안녕하십니까.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용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네, 최근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지역 건강 통계 조사를 봤더니요, 비만 비율이 무려 23.3%, 그러니까 국민 넷 중에 하나는 비만이라는 얘기예요. 네, 4분의 1 정도가 비만 인구라고 하니까 네. 꽤 많은 수치인데,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0.8%나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네. 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비만일 경우에 심각한 문제인 게 성인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마 요즘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정지행 한의원의 정지행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최고행복 건강플러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나가는 중에 정지행 원장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13-9333번, 02-2113-9333번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건강 통계조사만 봐도 좀 매년 이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만 인구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특별히 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은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먹거리는 풍부해졌는데 비해서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움직이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네. 다 차로 움직이고 네. 움직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줄어서. 네, 많이 먹고. 네, 많이 네. 먹는다. 근데 음식에도 좀 종류에 따라서 좀 영향을 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채는 한 보따리, 한 네. 소쿠리 먹어도 괜찮지만, 튀긴 음식 같은 경우는 한 입만 먹어도 그 야채 한 소쿠리 먹은 이상의 칼로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양보다는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런데 한방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방에서도 일단 비만은 살찐 걸 비만이라고 하고요. 네. 이 살찐 상태를 한방에서는 표현을 비습이라고 해요. 비습이요? 예, 습은 이 물기가 많다는 뜻이고, 네. 비는 이 비만, 지방이 많다는 그런 뜻인데요. 한방에서는, 이 비만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주위에 살찌신 분들 보면은요, 살은 쪄서 힘은 센데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체중이 100kg이 넘는 분인데도 맨날 힘없어 하고 기운 없어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빈혈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네. 그 빈혈은 실제로 피가 모자라서 오는 빈혈이 아니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기허 증상이 오거든요. 네. 기운이 약해지는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핑 돌고 어지러운 그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기운이 허해지면 한방에서는 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혈 순환도 안 되고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요. 기운이 없어지면 단 게 땡겨요.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단 거나 탄수화물이 땡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갑자기 내가 단 게 땡긴다. 네. 그리고 당 떨어졌다 탄수화물, 그러면서. 탄수화물 뭐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 같은 종류가 네. 땡긴다 그러면 내 몸에 기가 허해졌구나라고 한 번쯤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다들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열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간에 부담이 많이 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술, 담배 역시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 간에 부담이 되면 한방에서는 그 표현을 간의 기운이 울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한방에서는 오장육부가 유기능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울체가 되면 비위,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을 더 땡기게 한다든지 소화 기능이 더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설의 문제가 있을 때도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먹긴 먹었는데
화장실을 잘 못 가거나 화장실은 가긴 가더라도 밀어내게 하는 경우, 그리고 몸이 잘 붓는 경우는 뭔가 우리 몸에 배변이 안 되고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아랫배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랫배가 나오면서 살이 찌게 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비만이 오는 원인을요,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면 몸이 안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적게 먹어도 찐다는 분이 있어요. 억울한 거죠. 조금 먹은데도 살이 찌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은데도 살이 찌는 분들은 예. 다들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순환이 안 되면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좀 체질에 따라서 어떤 기능상의 문제도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야기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을까요? 네. 비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 대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뚱뚱해지면 예전에는 그냥, 진짜로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히려 사장 같다고 해서 한때 배가 나온 걸 선호하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배 나온 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가 나오고 복부 비만이 되고, 이렇게 비만인 상태가 되면은 성인병,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바로 연달아서 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뭐 아예 생리를 안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임신에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뚱뚱한 여성들 중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날씬한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 보면 엄격하게 봤을 때 겉으로 봐서는 날씬하지만 체지방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학계에서 발표되기를 암 발병률이 표준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이신 분들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고 학계에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비만 측정법이나 뭐 표준 체중법을 이용해서 비만을 측정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볼 수 네, 있을까요? 비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계 눈금이 좀 많이 나가면 어머 내가 살이 쪘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엄격하게 비만이라는 것은요,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에 체지방이 많은 걸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몸에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사람은 엄격하게 비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키와 체중을 재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검사가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체중 안에 체지방이 얼마인지를 네네. 알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몸 전체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색깔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빨간색은 열이 많은 거고 파란색은 몸이 찬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스트레스 검사라고 해서 한의학적으로 몸의 기운 에너지 정도를 체크하게 되고, 이 검사를 함으로써 몸의 기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금 몸에 많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수치로 나타나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좀 일단 몸의 상태를 파악을 하면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텐데 네네. 어떤 치료법입니까 이게? 일단 이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는요, 네. 단순히 살쪘다고 해서 체중계 눈금만을 줄이는 치료가 아니고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예.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죠. 그렇겠죠. 예, 단순히 살쪘다고 해서 안 먹어야지, 식욕 억제제 이런 게 비만 치료가 아니고요. 네. 근본적으로 살이 찌신 분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 안에 본인이 미리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살찌신 분들 중에는 의외로 기운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 땡기고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고 몸도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는데 네. 이런 경우는 살을 빼기 위해서 오히려 몸을 보강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살 빼러 오신 분한테 몸을 보강하는, 보기하고 보혈하는 오히려 보약을 해드리는 게 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네, 몸도 보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은 순환도 좋게 해주고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뚱뚱하고 몸이 순환이 안 되고 울체돼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수구가 꽉 막혀 있듯이 몸이 뭔가 교통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해드리는 것이 해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쫙 빼내서 예. 우리 몸속을 교통 정리를 해서 몸의 순환, 기의 흐름을 좋게 하면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몸을 보강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살을 빼는 것이 바로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법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방 리프팅 치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검사를 통해서 몸 상태를 파악하신 다음에요. 예. 가장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해독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걸로는 청장요법이라고 돼 있는데, 장세척이나 한약이나 약침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몸속을 깨끗하게 해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약이나 약침 같은 것을 통해서 몸에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하고 몸을 보강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매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찐 부위에 직접적으로 사이즈도 줄여주고요. 보통 살이 찐 부위는 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 몸에 셀룰라이트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셀룰라이트가 많은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기운과 혈액순환이 울체되어 있고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매선침을 놔서 기운을 잘 통하게 순환을 잘 되게 해서 살을 빼주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최고행복 건강플러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전화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세경이 온 거는 한 4년 됐어요. 4년 되었는데 한 2년 전에 갑자기 용변을 보다가 니치 이상해서 병원을 가니까 자궁이 터졌다 해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 원리는 뭐 끌어당겨주는 수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게 아무 증세가 변화가 없어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방광까지 탈출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한의원에 한 번씩 가면은 점액이고 몸에 기가 부족하다더라고요. 몸에 기가 배가 부족하다고요? 차고, 예. 네. 자궁이 아랫배가 차면서 기가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 수술을 하면은 되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호르몬 관계에서 올 수도 있다, 배경이니까. 그래서 호르몬제를 한 달 쓰니까는 이게 밑이 묵직하고 빠진 게 조금 이래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수술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자꾸 손발도 저리고 발가락 있는데도 제 생각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한의원을 찾아서 지금 현재 네네. 혈액순환에 도움 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방으로도 치료가 되는 건지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로 들어봐도 그렇고 폐경 오신 지가 4년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네. 이 정도의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들 이제 기본적인 노화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로만 보더라도 일단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연세이시고요. 네. 그리고 연세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도 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가까운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비만의 원인 정의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기가 허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기운이 허해지면은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피곤하면 팔다리가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아래로 처지게 돼요. 기운이 네. 없으면. 팔다리만 처지는 게 아니라 얼굴 피부도 처져서 기운이 없으면은 얼굴도 더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늘어지는 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랫배가 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처지는 게 위도 처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도 처질 수가 있는데 이 위장이 처져 있으면서 배꼽 아래 있는 그 장기가 자궁하고 방광입니다. 그래서 위에 장기들이 아래로 처져 있으면서 아랫배 쪽에 있는 자궁이나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자궁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광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방에서는 보통 이런 걸 수술로 해결을 하지만 한방에서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지는 원인이 뭐냐면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순환이 안 돼서 또 아랫배도 찬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력을 많이 보강을 해드리고 그리고 순환을 좋게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수술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기력을 보강하거나 순환을 좋게 하거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아마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수술에 네. 앞서서 일단은 네. 좀 몸 상태를 더 체크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수술을 하시더라도 예. 이런 근본적인 몸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 또 처져서 또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수술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상담을 더 받아보기 이전에요. 이 리프팅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장세척, 그리고 뭐 한약, 약침, 매선침을 병행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장세척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네. 관장을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관장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 다른 겁니다. 아, 전혀 다른 예, 거군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관장은 뭐냐면 예, 예. 우리 몸에서 오른쪽 여기 아랫배 쪽이 맹장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이 맹장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게 상행결장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게 횡행결장.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행결장. 그다음에 직장이라는 곳에 변이 모여 있다가 항문으로 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장은 뭐냐면 이 직장에 모여 있는 변을 빼주는 거고 네. 그 빼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약을 항문에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을 항문에다 넣었다가 한 5분, 10분 참은 다음에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게 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장은 쉽게 말하면 직장에 모여있는 변을 약물을 통해서 빼내는 게 관장이고요. 네. 장세척은 뭐냐면 직장에 있는 변만 빼내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모든 대장에 있는 오래된 숙변이나 노폐물까지 빼내는 것을 장세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세척은 약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를 넣어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숙변 같은 것을 빼내는데 잠깐 되는 게 아니라 보통 1회 시술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걸리고요. 예.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3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이 장세청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예. 치료 과정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장세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 저렇게 일회용 팁에다가 젤을 묻혀서 항문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고요. 예. 들어가는 길이는 한 1, 2cm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뭐 무섭게 기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 저렇게 이제 그 호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대장에 있는 숙변이나 노폐물이 같이 나오게 이런 시술을 한 3, 40분 동안 반복을 하면서 뱃속에 있는 숙변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 이 시술은 변비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에서 한 5회 정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만 치료에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보통 그 비만이신 분들은요. 예. 제가 순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기운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똥배라고 얘기들 하시죠. 예. 이 똥배가 화장실을 잘 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변을 본인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변 보는 양이, 내가 먹는 양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갓난아기들, 응가하는 걸 보시면 바로 예. 그거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른들은 매일매일 화장실을 시원하게 간다 하더라도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시원시원하게 화장실을 다 보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밀어내게 한다고 하죠. 뱃속에는 변이 가득 차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이 끝에 부분만 조금 그냥 힘들지 않게 밀려 나오는 경우도 매일매일 시원하게 화장실을 본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장세척을 하게 되면 이 장에 있는 숙변이나 노폐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장세척만 하셔도요 배가 쏙 들어가면서 똥배가 없어지니까요. 배 나온 분들 중에서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거는 똥배라고 보시면 되고 겉에 이렇게 만져서 짚혀지는 부분은 그 뱃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똥배 부분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꽉 막혀 있던 게 뚫어지니까 배의 순환이 잘 되겠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러면서 기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장세척은 비만 치료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말 그대로 정말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갑자기 장세척 하고 싶으신 분들 참 예. 많으실 텐데요. 네. 장세척의 경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좀 그런 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해서 예, 어떤 맞습니다. 쪽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장세척을 환자분들한테 직접 해드린 게 23년이 됐고요. 네. 제가 제 몸에 직접 받아본 게 23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뚱뚱해서 이 장세척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변비 환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장실 가는 게 깝깝하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 더부룩해서 제가 스스로 제 몸에 장세척을 받으면서 이 장세척의 좋은 점을 제가 직접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장세척을 변비 치료를 위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 아랫배 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에도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제 몸에도 받아오고 환자분들한테도 지금 올해로 23년째 제가 직접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 나와서 장세척을 반대하는 분, 그다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권장하는,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받아봤고 23년 동안 환자분들한테 해본 결과 나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치명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해달라도 제가 안 해드렸겠지만 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저도 스스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받거든요. 받고 나면 몸도 예. 가벼워지고 제가 지금 우리 큰아이가 대학생이고 늦둥이가 띠동갑인 늦둥이가 초등학생인데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50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아이 셋을 낳고도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기본적인 이 해독이 되겠고 그리고 그때그때 몸을 보강하는 게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세척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제가 제 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장세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 경험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장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이 비만 예방도 되고 비만 네네.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전혀 말씀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괜찮은 이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었는데요. 네. 저분은 자기 말로 평생
살 빼려고 안 해본 게 없다는 분이었고요. 저분은 지방 흡입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살이 한 다음에 더 안 빠져서 오셨던 분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치료 전과 치료 후가 저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네. 체중이 한 20kg 정도 줄었고 저기 복부, 허리에 이제 이렇게 삐져나온 살들이 당장 달라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저렇게 저분 역시나 해독을 하셨고 몸에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하셨어요. 네. 저 정도로 비만하신 분들은 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기운 없고 붓고 생리에도 문제가 있고 화장실 가는데도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저분은 딱 2달 치료하신 거예요. 2달 만에 저렇게 체중도 20kg이 감량이 되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뒷모습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 스스로 말씀하신 게 저는요 등에 가슴에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라고 본인이 저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예. 근데 몸의 순환을 좋게 하니까 저렇게 부위별로 비정상적으로 살이 쪘던 부분도 저렇게 살이 다 빠지셔서 뒷 라인이 저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으셨고요. 완전한 라인이 완전히 생겼네요.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예. 딴분 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체중도 20kg 정도가 줄으셨고 예. 체지방 양도 보면은 15kg이 줄었어요. 예. 이 살 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체중계 눈금이 아니고 체지방이에요. 그렇죠. 근육량에 만약에 비한 어떤, 20kg이 줄었는데 근육이 20kg 빠지면 이거는 꽝이에요. 그렇죠. 네, 네. 뺄 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몸은 더 나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체지방이 저렇게 많이 빠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 역시 이분은 복부 비만에다가 내장 비만이었기 때문에 성인병도 우려가 되시는 분이었는데 네. 내장 지방 수치도 100부터 내장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126에서 82로 거의 정상 범위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체열 진단 검사를 한 건데 네. 치료 전에 보면은 머리 위로 열이 많이 올라와 있고 무릎도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저렇게 차고 냉하고 손끝도 아주 차고 아랫배도 찬 걸 볼 수가 있는데 치료 후에 보면은 무릎도 좀 순환이 좀 돼서 색깔도 아주 파란색에서 예, 연두색으로 변했고 배도 좀 푸른색에서 좀 더 붉은색으로 변했고 네. 위로 열이 많이 올라와 있던 것도 열이 정상적으로 조금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균형이 잡힌 그런 사진을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살이 빠져서 단순히 체중계 눈금만 준 게 예. 아니라 실제로 알짜배기로 체지방이 줄었고 그리고 검사를 해서 봤을 때 몸의 순환도 좋아졌고 네.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그런 불편하던 붓고 화장실 못 가고 생리불순이고 속 더부룩하고 빈혈 있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거죠.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건강이 좋아진 게 실은 더 중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그 부작용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장세척을 마친 후에 좀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의사항은 예. 뭐가 있냐면 보통 장세척 할 때는요 저희가 맵고 짜고 기름기 육류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 세척하기 장세척하는 기간 동안요. 기간 동안. 예, 왜냐하면 장세척을 하면서 우리 속이 깨끗해져서 쉽게 말하면 갓난아기처럼 속이 깨끗해져 있는데 예. 백지장에다가 수채화부터 그려야 되는데 유화 물감으로 쭉 그리고 나면은 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한테 술 먹이지 않듯이 우리가 해독을 하고 속이 깨끗해져 있는데 갑자기 술을 먹는다든지 매운 거를 먹으면 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세척 하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네.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폭식, 과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최고행복 건강플러스에서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요. 네. 네. 이 지금 텔레비 나오는 겁니까? 예, 네, 말씀하시죠. 일단 궁금한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대변을 하루에 한 네다섯 번 보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아,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살이 쪄가 몸무게도 자꾸 늘고 이래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대변을 보러 가는 횟수에 비해서 좀 몸에 좀 그런 상쾌함은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 좀, 맞습니다. 예. 네. 이분의 경우에, 4-5번 본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변을 잘 봐서 4-5번을 보시는 경우가 아닙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도 하셨듯이 4-5번을 보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시죠. 거죠. 네.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4-5번을 화장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시원하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을 쫙 보고 나면 하루는 이제 일이 끝나는 건데 한 번 갔는데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또 화장실을 가고 그래도 안 시원하니까 또 가고 해서 횟수만 늘어나는 경우이지 예. 이 지금 전화하신 분의 경우는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신 경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배변이 원활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기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몸이 힘이 약해지면 장의 기운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 장에서 밀어내는 그런 힘도 약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가게 되고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가게 되니까 뱃속에는 항상 변이 그득하게 쌓여 있고 변이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 대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가줘야 되는 노폐물인데 네. 못 나가고 뱃속에 있으면 이게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또 가스까지 차게 돼요. 예. 그러니까 배가 더 나오고 살이 찐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게 화장실 잘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부분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장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든지 기운을 좋게 해준다든지 순환을 좋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세척이나 해독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가까운 곳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면 비만까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또 저희가 준비한 어떤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분명히 도움 받아보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례를 좀 더 네. 살펴볼까요? 예, 그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예. 예, 이분 역시 체중이 여성분인데, 이분은 20대 의 대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체중이 90kg이 넘었고 이분 역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치료해서 한 20kg을 뺀 그런 상태고 예.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시죠. 배도 예. 많이 늘어져 있고 허벅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뒷모습 사진을 보시더라도 완전히 다른 분 같고 지금 물론 사진의 조명도 차이가 있겠지만 살을 빼고 나면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 색깔도 훨씬 더 맑아지고 진짜요? 예, 네. 좋아집니다. 예. 예, 그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은요. 이분 역시 체중 전후가 보면 한 17kg 정도가 감량이 됐고 이분 역시나 체지방 양이 17kg 총 감량된 체중 중에서 체지방이 13kg이 줄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 이상이 체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예. 체중계 눈금 중거에 비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는 훨씬 더 슬림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 역시 135여서 내장 비만이었다가 내장 지방도 정상으로 왔고요. 지금 사진 역시 보시면 네. 아랫배가 많이 연두색으로 좀 푸른 색깔이 많았는데 많이 차가웠나 봐요. 예, 아랫배가 여성들의 경우는 배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랫배가 차고 냉이 있고 생리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하복부 상태까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예, 이분 역시 치료 전에 87kg 정도였던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요. 네.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7kg까지 20kg를 뺀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분 역시 빠진 체지방 양을 보시면 13kg이 빠지셨죠. 네네. 체중 20kg 중에서 거의 반 이상, 4분의 3 정도가 체지방이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장 지방인데 이분 역시 젊은 여성인데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었기 때문에 성인병이 막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치료 후에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겠고 네. 체열 진단 사진도 보시면은 아주 파란색이 거의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좋아지면은 저 체열 진단 사진 색깔이 파란 색깔에서 연두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좋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연하게 정말 균형이 잡히고 좀 네. 순환이 된다는 걸 느껴볼 수 눈으로 있는데. 확인을 해줄 수가 그러게요. 있네요. 예. 네. 자,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신 이 리프팅 비만 치료 과정을 보면 이 장세척 그리고 한약 약침은 좀 저희가 잘 알 것 같은데 네네. 매선침은 아무래도 좀 생소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매선침은 뭡니까? 예, 매선침은 예.
침을 놓고 나면은 그 침 안에 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침은 한의원에 맞으러 가면은 잠깐 10분, 20분 맞고 나서 침 빼고 오면은 이제 몸에는 침이 안 꽂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매선침은 똑같이 침을 놨는데 그 안에 침이 꽂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침을 빼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도 이 실이 꽂혀 있으면서 계속 침을 맞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 주고요. 예. 이 실은 6개월에서 1년 지나서 없어지는 그런 침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치료 되고. 과정이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팔뚝살, 이제 여름이 되니까 민소매가 돼서 팔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겨드랑이 살 늘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바로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실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저렇게 침 안에 실이 있어서 이렇게 꽂고 나면은 침은 빠지는데 실이 몸에 남아있어요. 근데 저 실은 6개월에서 1년에 없어지는데 저렇게 침을 맞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늘어졌던 살이 딱 붙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훨씬 탄력이 바로 생기고 사이즈를 재보면 바로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렇게 몸 안으로 실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예, 실은 없어지는데 네. 6개월 동안 침을 계속 꽂아놓은 것 같은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네. 몸의 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기도 소통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탄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색깔도 안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탄력도 생기면서 사이즈도 침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 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팔에 있습니다. 침을 맞을 때 아프진 않나요? 그러게요. 침이니까 들어갈 때 따끔한 정도고요. 예. 그리고 침이 꽂히는 자리는 이 셀룰라이트 지방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통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침인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좀 통증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게 들어가서 한 하루 이틀이면 자리를 잡거든요. 네네. 그래서 침 맞고 하루 이틀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매선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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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매선침은요, 이렇게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팔뚝살이라든지 이런 부위별로 군살만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매선침은 얼굴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처지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기력이 떨어지면 얼굴도 이렇게 처지는데 네. 이 얼굴 처진 것도 리프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목주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이 목주름도 훨씬 더 개선이 되실 수가 있고요. 뭐 가슴 처진 것도 가슴업, 그 다음에 힙 처진 것도 힙업도 가능할 정도로 이 매선침은 부위별 저렇게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바로 눈에 띄게 네. 배가 처지고 그랬던 게 없어지고 배가 이렇게 딱 붙는 그런 것을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만 외에도 여러 가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뭐 얼굴 리프팅, 목 리프팅, 가슴업, 힙업 다 두루두루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가 치료 전에 보면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예. 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겨드랑이가 굉장히 매끈해져 있고 사이즈도 주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별로 정말 치료가 다 가능한 게 또 매선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저 치료는 환자분들이 받고 나면요 매직이라고 이거 요술 같다는 얘기를 환자임에서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보통 비만을 치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외모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실제로 이 비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이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빼실 때도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이즈만 줄이고 외모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건강을 좋게 해서 이왕이면은 살을 뺐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더 짱짱해지고 몸이 좋아지면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뺄 때는 체중이나 외모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꼭 건강을 바탕에 두고 건강을 좋게 하면서 살을 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도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찌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했을 때 그 몸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식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셔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은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비만 관리는
중요하다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측면 말고도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건강을 먼저 찾는 게 네. 주된 원인이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행복 건강플러스 1부.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이 정재환 의원의 정재영 원장과 함께 한방 리프팅 비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어깨 통증 질환의 맞춤형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02-2123-93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